이제 분자와 이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저번 영상에 제일 먼저 요 얘기를 했거든요. 물질과 입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물질에는 이제 원소도 있고 화합물도 있고, 그다음에 입자에는 원자도 있고 분자도 있고 이온도 있고, 우린 요 두 개를 지금 배울 건데요. 자꾸 위쪽에 있는 개념이랑 아래쪽에 있는 개념을 되게 뭐 딱 연결된 관계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분자면 무조건 화합물일 거야. 라든지 뭐 이온이면 반드시 뭐 원소일 거야.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 관련 없습니다. 얘네 둘은 관련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아무 관련이 없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개념을 자꾸 혼동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맥락으로 좀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배워야 하는 개념인 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 분자는 일단 나눌 분자 쓴 거거든요.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나눌 분자인데, 분자라는 것은 이 원자들로 이루어진 입자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적혀져 있는 정의를 그대로 따르자면 원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입자가 분자이고요. 이 분자는요, 다른 말로 하면은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니까 원자들로 분해가 될 수는 있어요. 예컨대 이런 식으로. 선생님 컴퓨터가 매우 빠르죠, 그죠? 네, 여러분이 원활한 수업을 위해서 하나 사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러면 걸리지만. 자, 봅시다. 이런 식으로 분자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분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분해가 되었다고 쳐볼게요. 네, 이렇게 분해가 되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되게 뭐 분해가 될 수 있는 건 맞는데, 결합해서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 상태가 요 분해되는 과정에서 성질이 하나도 유지가 되지가 않습니다. 물이라는 의미로 그렸는데, 이 물을 분해시켜서 이런 원자 세개로 만들면 물의 성질을 하나도 유지하지 않습니다. 네. 그건 사실은 그 앞서 배웠던 그 원소와 화합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요게 이제 그 분자 얘기를 하면서 같이 나오니까 헷갈릴까 봐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건데, 물이 산소와 수소로 분해될 수 있으니까 화합물인 거잖아요. 산소와 수소는 더 이상 분해될 수 없기 때문에 원소인 거고. 자, 요 분해되는 과정에서 성질을 잃어요. 자, 그러면 분자가 그러니까 화합물이라고, 분자는 화합물이고 원자는 원소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여기 보면은 얘 산소거든요. 산소 분자입니다. 산소 분자인데 얘 쪽에서 산소 원자가 됐을 때도 그냥 성질이 다 변합니다. 요걸로는 숨을 쉴 수 있는데요. 얘는 노화 일으켜요. 그래서 성질이라는 것은 분자가 쪼개져서 원자가 되면은 다 이제 성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맥락을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자는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린지를 이해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분자끼리 떨어져 있음이라는 겁니다. 요게 예를 들자면 지금 선생님이 산소 분자를 그렸거든요. 산소 분자를 하나 더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붙여서 그리면
이런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 분자가 두 개인 게 아니라 좀 이상하게 생긴 어떤 그 산소 원자 네 개로 만들어져 있는 어떤 분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자에서 이렇게 한 분자 안에 있는 원자들은 서로 다 붙어 있어야 하지만 다른 분자는 얘네들이랑 떨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하면 분자가 두 개가 되는 거겠죠. 원자가 하나, 둘, 셋, 네 개지만 분자는 두 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독립되어 있는 입자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표현 방법은 바로 분자식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분자식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분자 안에 들어있는 어떤 원소들을 원자의 종류들을 다 이렇게 쭉 적어주고 난 다음에 숫자를 적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기 옆에 있는 요 산소 분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보면 여기 옆에 산소가 적혀져 있는데 일단 이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종류를 다 적어줘야 해요. 원소 기호로. 근데 딱 한 종류밖에 없죠? O라고 적을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개수를 세주면 됩니다. 두 개죠. 두 개니까 아래다가 2 적어주면 산소 분자의 분자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 옆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럼 이 친구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음, 음, 아, 아. 이 친구를 적어볼 건데 얘는 O 하나와 H 두 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적혀져 있는 어떤 원자들의 종류를 다 적어주면 됩니다. 일단 H라는 원자의 종류도 있고, 그 다음에 O라는 원자의 종류도 있죠. 근데 H는 두 개고, O는 한 개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 1은 무조건 생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분자의 분자식은 H2O라고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0처럼 적었네 좀. 네, OH2O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요런 분자식을 보고 분자의 모형을 예상할 수도 있는 거고 분자의 모형을 보고 분자식을 예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그 오른쪽 아래에 적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 주고요. 요거 적을 때 원소 기호를 적는 방법을 자꾸 까먹어서 대소문자 구별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적는 분자식의 규칙을 여기다가 글로 적어 보자면, 제일 먼저 분자를 이루는 원자 종류를 원소 기호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으로는 무엇을 하느냐? 그 원자의 개수, 방금 예를 들면 H면 H 원자 개수, 그것을 원자의 개수를 원소 기호의 오른쪽 아래에 음, 대충 적어도 여러분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대충 적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좀 정확하게 적어줄게요. 오른쪽 아래에 작은 숫자로 적는다. 이때 중요한 게 뭐다? 단 1은 생략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자식 적는 방법 얘기했으므로 이제 분자는 끝났어요. 사실은 분자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개념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분자식 적는 게 제일 어렵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온 얘기해 볼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개념을 중간에 한번 적고 이온으로 넘어갈 건데 원자는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들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겠죠. 이 원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물질도 있습니다. 근데 원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물질도 있지만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도 있거든요. 그럼 원자에서 분자를 어떻게 만드느냐? 원자가 원자가 결합해서 분자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도 있는 겁니다. 반면에 또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이온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이온이 만들어집니다. 요 개념을 가지고 이온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헷갈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적어 보자면 이 분자에서의 동그라미 하나는 원자 하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요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양성자의 수는 안 맞춰놨지만 이 원자 이 동그라미 하나라고 그려놓은 요게 이거 전체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내부 구조를 일일이 하나하나 그리지 않은 거죠. 네,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자 하나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여기 그려놓은 원자를 이온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할 때 설명을 할 겁니다. 이온. 이온은 아까 얘기했는데 원자가 원자가 원자를 잃거나 얻어서 생긴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이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원자를 잃어서 생기면요. 요걸 우리가 양이온이라고 얘기하고 얻어서 생기면 음이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한번 그려볼게요. 참고로 얘는 헬륨 원자고요. 헬륨 원자는 어지간하면 이온 안 되는데 뭐 그냥 뭐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들고 온 거니까 실제로 이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주세요. 자, 얘 원자예요. 원자인데요. 얘가 이제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이온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면 전자를 한번 잃어버려 봅시다. 여기 이렇게 잃었어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는 두 개고 마이너스는 한 개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다 합하면은 플러스 한 개가 남는 거죠. 지금 원자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가 두 개고 마이너스가 두 개니까 다 합하면 0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온이 되어버린 거죠. 전기적인 성질을 띄어서. 그래서 마이너스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플러스가 남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더 개수가 그러니까 더 추가적으로 더 많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양이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전자를 잃은 거죠. 잘 보이나요? 다시 적을게요. 그러면 전자를 얻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전자를 여기로 추가로 얻으면요. 마이너스가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그럼 다 합해놓고 보면은 지금 개수가 이 컬러를 한번 맞춰볼까요? 여러분에게 노란색은 중성이라는 걸 강요하고 있었으니까. 자, 다 합해 놓으면은 마이너스가 더 많죠? 하나가 많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이온, 그리고 이온으로 만들어진 물질이 있단 말이죠.
얘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또 존재하겠죠? 그걸 한번 쭉 아래로 내려가서 표현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표현 방법은 얘는 이제 이온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과학하면서 이걸 이온식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별로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뭐 대충 그냥 대충 적어버려가지고 중요한 개념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이름 자체가 이름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쌤은 지금. 자, 그러면 이 이온식은 어떻게 적느냐? 일단 이온을 이루고 있는 원자가 있을 거잖아요. 원자가 한 개면은 하나만 적고 여러 개면 여러 개를 다 적으면 됩니다. 분자 적는 것처럼. 어쨌건 제일 간단한 개념만 먼저 소개를 해보자면은 원자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칼륨 원자가 있었어요. 칼륨이 K였죠. 요 K라는 칼륨 원자가 있는데요. 얘가 전자를 한 개를 잃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칼륨 이온이 됩니다. 잃었으니까 양이온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양이온이 되었기 때문에 잃었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가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개라고 적혀져 있죠. 그죠? 한 개라고 적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1이라고 적고 싶지만 우리는 요걸 항상 생략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항상 1은 생략을 합니다.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얘가 칼륨 원자였는데요. 이렇게 양이온이 되면 그냥 원소 이름 뒤에다가 이온이라고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뭐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이온도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산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두 개를 얻으면 으쌰, 얻으면 이제 산소 그가 이제 이온이 되거든요. 음이온이 되거든요. 전자를 얻었으니까 얻었으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라고 적겠죠?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라고 적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두 개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두 개를 과학자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어서 마이너스 뒤에 안 적고 앞에다가 적습니다. 그래서 O2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산, 소, 원자라고 우리가 배웠죠. 음이온의 경우에는 산소, 그러니까 그냥 이온이라고 붙이면 양이온인지 음인지 모르니까 자, 산소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그냥 이온이라고 안 붙이고 화 이온이라고 붙이거든요. 늘 이런데 이제 예외가 산소랑 염소의 경우에는 소를 빼요. 그래서 산, 화, 이온입니다. 산소와 어, 염소에 내가 아까 염소라고 얘기했나요? 에 뒤에 붙어 있는 소는 빼고 난 다음에 화 이온을 붙여서 이제 음이온의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얘네들이 양이온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물질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양이온끼리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음이온도 마찬가지로 음이온끼리 서로 밀기 때문에 음이온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물질은 없어요. 따라서 이제 얘네들 양이온과 음이온이 합쳐져서 물질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걸 적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각각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인데요. 얘네가 만나서 염화 나트륨이 되면은요. NaCl이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양이온을 먼저 적고 음이온을 먼저 적는다라는 순서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각각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한번 그려보자면요. 여기에, 여기에
질산 칼륨을 수용액으로 만들어서 적셔놨어요. 거름 종이에. 질산이온, 칼륨이온입니다. 칼륨이온을 먼저 적었으니까 칼륨이온이 이제 양이온이고 질산이온이 음이온이겠죠. 어쨌건 여기 있고요. 여기가 뭐 마이너스 극, 여기가 플러스 극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여기 K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가 다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내가 예를 들면 황산구리 수용액을 여기에다가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컴퓨터가 매우 빠르군요. 자, 황산구리 수용액 여기 방울을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파란 색깔 물질이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 요게 이제 현상이고 그림으로 한번 이유를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좀 구조화가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하고 요 걸음종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그려보자면 작아져가지고 복사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안에 KNO3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K, 네, sorry, K 플러스라는 이온과 NO3 마이너스라는 이온이 여기에 늘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전기를 걸어주면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 쪽으로 향하고요. 마이너스는 플러스 극 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에다가 우리가 Cu2 플러스라는 것과 SO4 2 마이너스라는 이온이 두 개 다 들어있는 황산물이라는 걸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 CO2 플러스는 양이온이니까 음극 쪽으로 가겠죠. 마이너스 극으로. SO4 2 마이너스는 음이온이니까 플러스 극 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파란색인 물질은 여기서 CO2 플러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란색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다음 똑같은 거를 또 다른 색깔이 있는 이온인 보라색인데 그냥 보라색 펜을 쓰기가 귀찮아서 아닙니다. 열심히 그릴게요. 미안합니다. 대충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 이온이 있거든요. 보라색 이온이 좀 퍼플한 느낌을 내고 싶은데 잘 보이는군. KMnO4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렇게 해두면 얘는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하거든요. 요거 맥락이 아마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날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한번 그림을 그려서 보도록 할게요. 보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하지만 여러분, 돈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다만 태블릿을 새로 살 수 있는 행복은 보장해 주는 것 정도예요. 그러니까 너무 목매고 살지 말라고요. 자, 여기에 마찬가지로 K 플러스 NO3 마이너스 각각의 방향대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에다가 내가 뭘 떨어뜨렸다고 했죠? K, 그다음에 에헤이, 빨리 정신 차려. MnO4
마이너스가 있는데 여기서 MnO4 마이너스는 음이온이기 때문에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K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여기서 MnO4 마이너스만 색깔이 있기 때문에 MnO4 마이너스만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시험 범위가 끝났는데요. 어,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뭐 원하는 성적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뭐 열심히 공부한 어떤 그런 흔적들이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항상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 되게 소중한 경험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지금 여기까지 보고 있다라는 건 그렇게 어떤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뭐 놀 때도 어떤 자기가 할 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놀아야지 더 의미가 있고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안 놀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대단하지만 놀더라도 이제 자기가 할 거를 최소한 만큼은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해서 하고 노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영상을 찍는 거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시험 잘 보길 바랄게요.